볼게요. 함수부터 보면 되죠. 오늘부터 이제 3단원 나갈 거고, 오늘은 뭐 함수 앞부분 간단하게 할 거고, 그래서 쭉 진도 나가서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니까 봅시다. 함수부터. 지금 이제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함수에 대해서는 많이 봤어요. 맞죠? 2차 함수도 봤고 1차 함수도 봤고 많이 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함수라는 게 왜 나오느냐, 함수라는 걸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대응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대응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을 지어주는 거를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모란모란 적혀 있는데, 이게 결국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근호야, 너가 언젠가는 대학에 갈 거고 언젠가는 소개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운상고 3명이 근호랑 지민이랑 우빈이가 이제 졸업을 한 거야. 졸업을 했어. 그래서 대학을 가서 아영이가 친구들 3명을 데려온 거야. 그래서 3대상 소개팅을 시켜줬어. 근호야, 소개팅에 누가 왔으면 좋겠니? 너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있어? 있잖아. 왜 눈치 봐? 있어 없어? 얘기해. 괜찮아. 진짜 얘기해. 얘기해야 수업을 할 수 있어. 어? 1, 2? 이거 맞아? 엠믹스. 맞지? 이거 이름? 또 있어? 너? 안유진. 또 우빈이 있니? 한이. 이렇게 나온 거야. 아영이의 인맥들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럼 결국 각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애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요즘은 잘 안 그래.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예전에 내가 대학생 때가 아니야. 진짜 예전에 예능 프로 중에 사랑의 짝대기라는 거 뭔지 알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각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는 거야. 그래서 근호가 만약에 유진이를 찍었어. 그러니까 이 집단이, 왼쪽에 앉아있는 집단이 X라는 집합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집단이 Y라는 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X 안에 들어있는 근호라는 원소가 유진이라는 원소를 찍었어. 그냥 그걸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 이해가? 그냥 X가 Y를 하나 골라. 그게 대응이야. 하나씩 고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응 관계라고 부를 건데, 그런 대응 관계들 여러 개가 합쳐진 걸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그럼 이렇게 해보자. 근호가 막상 이제 소개팅 자리에 가서 보니까 얘보다 얘가 더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근호가 유진이를 찍었어. 근데 지민이 픽이잖아, 원래. 맞지? 그래서 지민이도 유진이를 찍었어. 근데 우빈이도 막상 가서 보니까 얘가 이쁘네? 그래서 얘를 찍었어. 이래도 돼, 안 돼? 이래도 돼. 막상 갔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실제로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막 키가 너무 작아. 아니면 키가 너무 커. 그래서 싫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몰렸어. 이래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씩 골랐거든. 근데 여기까진 괜찮아. 근데 근호가 막상 딱 갔는데 셋 다 이뻐. 셋 다 이뻐. 그래서 셋 다 찍어. 셋 다 찍어. 근호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3명한테 다 차이겠죠. 양다리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마음에 든다고 다 찍으면 안 돼, 근호야. 알겠지? 나중에 소개팅 가서 진짜 마음에 드는 애 한 명만 얘기해야 돼. 알겠죠? 요즘은 이제 요즘은 전화번호 아니야. 전화번호도 아니고 그 인스타를 많이 공유를 해. 서로. 끝날 때는. 그냥 하는데 만약 쭈르륵 있어. 근데 다 달라 그래, 인스타 아이디를. 다 달라 그래. 그럼 돼,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근호야, 그럼 몇 명만 골라야 돼? 한 명만 골라야 돼. 그래서 원래 근호 픽이었던 얘를 골랐다고 쳐볼게. 이제 지민이 차례가 됐어. 근데 막상 갔더니 마음에 드는 애가 없네?
셋 다 눈에 안 차. 지민이 눈이 너무 높아. 셋 다 눈에 안 차. 그래서 하다가 난 마음에 안 들어. 집에 갈래 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안 찍었어 아무도. 그럼 돼 안 돼? 여자들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겠지. 그럼 얘네들도 집에 가겠지. 그럼 이제 너는 나머지 2명한테 욕을 엄청 먹는 거야 끝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군가는 골라야 돼. 맞아? 사실상 요게 함수의 결정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도 그렇고 집합도 그렇고 그 조건이 있었다고? 맞죠? 명제는 참과 거짓이 명확해야 된다. 집합은 그 원소가 명확해야 된다. 즉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라는 조건들이 있었어. 그럼 함수의 결정 조건은 무엇이냐? x가 y를 고를 거야. 그걸 우리는 대응이라고 불러. 대응이라고 불러. 그런데 그 대응 관계가 x가 2개를 고르면 돼, 안 돼? 양쪽에 다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호야? 알겠지? x가 0개를 고르면 돼, 안 돼? 아무한테도 화살표를 안 쏘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x는 몇 개만 골라야 돼? 1개만 골라야 돼. 1개만 고른다는 건 2개도 안 되고 0개도 안 된다는 소리야. 맞나요? 그래서 조건이 무엇이냐? 1개씩만 대응돼야 돼요. 뭐가? x가 y에게.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갔더니 이번에 한이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쁜 거야. 그래서 다 몰렸어. 이래도 돼. 몰리는 건 괜찮아. 왜 한 명이 압도적으로 이쁠 수도 있잖아. 몰리는 건 괜찮아. 그치만 남자가 2명의 여자를 고르는 건 안 돼. 알겠지? 나중에 양다리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함수의 결정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 x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y를 뭐라고 부르느냐? 공역이라고 불러요.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y 값들은, 모든 x 값들은 한 명씩은 선택을 해. 맞나요? 누군가를 선택할 거고 선택할 거고 선택할 거야. 그런데 모든 y 값은 선택을 받아? 모든 y 값은 무조건 선택을 받겠니? 이렇게 몰릴 수도 있다니까? 그럼 얘네들은 선택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죠. 그럼 이 공역 안에는, y 값 안에는 선택받는 애가 있을 거고 선택받지 못하는 애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수에는 총 4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화살표를 쏘는 정의역. 두 번째, 화살표를 받는 공역. 그 다음 세 번째, 화살표를 직접적으로 받은 치역. 치역이랑 같은 말이 함수값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y값. 그 다음 마지막, 걔네들을 연결지은 대응까지. 대응까지 해서 총 4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루고 있는 4가지는 뭐다? 정의역, 공역, 치역, 마지막 대응관계 해서 이렇게 4가지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내가 맘대로 막 연결한다고 절대 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을 해야만,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만, 하나씩만 연결이 돼야만 한다. 그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쭉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 같은 함수야. 우리 서로 같은 집합에서 얘기했었는데 어떤 두 집합이 같아. 그러면 그 두 집합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같아야 돼. 하나라도 다르면 안 돼. 맞죠? 그럼 우리 두 함수가 같아. 근데 함수를 이루고 있는 애들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과 대응관계,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어. 그럼 두 함수가 같다는 건 얘네들이 전부 다 같다는 소리예요. 하나라도 다르면 안 돼. 정의역이 다르다든가, 공역이 다르다든가, 치역이 다르다든가, 대응관계가 다르다든가, 뭐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게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두 함수는 같은 함수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정의역과 공역은 같게끔 줍니다. 그럼 뭐만 같으면 돼? 대응관계와 치역만 같으면 돼. 그 말이 뭔 소리냐?
같은 x값이 같은 y값을 고르면 돼. 같은 x값이 같은 y값을 고르면 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숫자로 비교를 해볼게요. 1, 2, 3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쏠 거야.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를 쏘는 함수를 f라는 함수라고 정의를 내려볼게요. 마찬가지로 1, 2, 3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쏘는 이 함수를 g라고 할게. 그런데 f라는 함수는 1이 2로 화살표를 쏘고 2가 3으로 화살표를 쏘고 3이 3으로 화살표를 쏜대. 이거랑 1이 2로 화살표를 쏘고 2가 3으로 화살표를 쏘고 3이 1로 화살표를 쏜다. 이거랑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인 거야. 이해돼? 같은 함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똑같이 얘로 쓰면 둘은 같은 함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전부 다 같은 거를 우리는 같은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그냥 뭐 똑같이 생겼으면 같은 함수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그래서 뭐 책에 함수의 그래프 있고 뭐 쭉 있는데 그거는 문제 보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쭉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셔서 필수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에 왜 이러니? 내가 뭐 문제를 일으킨 건가? 왜 이래 이거? 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됐다. 근데 너네 근우야 소개팅 하고 싶니? 아직은 아니 당연하지. 고등학생이 뭔 소개팅이야. 대학생 때 해보고 싶긴 해. 아니 대학생 때 요즘은 좀 아마 달라졌을 거야. 달라졌을 건데 그 소개팅이 있고 이제 미팅이 있어. 이게 뭔 차이냐면 사실 소개팅은 보통 1대1로 해. 미팅은 보통 이제 꽈팅이라고 하는데 뭐 3대3이나 4대4로 많이 하거든? 4대4로 많이 하거든? 너네가 보통 공대를 가면 남자애들이 많잖아. 맞지? 근데 이제 문과는 보통 여자애들이 많거든? 아니면 간호학과나 이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남자가 많은 과가 있을 거고 여자가 많은 과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보통 이제 내가 다니던 학교는 공대랑 간호대랑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 간호대랑 문과 말고. 문과보다는 간호대랑 이제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인 거냐면 이제 간호대의 어떤 여자애랑 공대의 어떤 남자애가 친구인 거야. 그러면 얘가 자기 친구 4명 모아오고 얘가 자기 친구 4명 모아서 이렇게 이제 4대4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4대4로 모일 건데 인원이 부족해. 만약에 여긴 4명이야. 근데 여긴 2명이야. 그럼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과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 너 어디랑 소개팅을 한다, 미팅을 한다 라고 이제 올라와. 단톡에.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달라. 이렇게 올라와. 근데 그게 빈도수가 되게 잦아. 학기 초에. 학기 중간에는 막 시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없어. 근데 학기 초에 항상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와. 그래서 이제 막 하는데 이렇게 이제 팁을 주는 거야. 꽈팅은 별로 성공 확률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단체로 가잖아. 생각해봐. 단체로 가서 어떤 여자한테 호감이 생길 것 같아? 8명이서 다 같이 한 테이블에 모여 있어. 그럼 그냥 놀자판이 되는 거야. 그냥 노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차라리 할 거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심심해서 하는 거고 사실. 심심해서 하는 거고 어떤 게 낫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근호가 있고 아영이가 있어.
둘이 같은 학교를 갈 건 아닐 거잖아. 분명히 이제 뭐 같은 학교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학교를 갔어. 그러면 그냥 그 학교에 있는 아영이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 그래. 차라리 1대1로. 여러 명이서 하지 말고, 보통 이제 과팅은 여러 명이서 해. 과팅은 보통 여러 명이서 해. 그런데 차라리 1대1로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일수록 훨씬 더 확률이 높아. 왜냐면 이제 나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내가 해본 건 아니고 주변에 막 생길 거 아니야. CC도 생기고 이제 뭐 다른 과랑 만난 애들도 생기고 막 생기잖아. 그러면 항상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둘이 싸웠어. 그럼 내가 친구한테 만약에 여자친구 욕을 해. 근데 그러면 그게 꼭 퍼져. 난 분명히 얘한테만 약간 그런 식이야. 약간 그런 식이야. 그래서 결국 그런 소문이, 근데 어차피 그 과, 같은 과에 있든 같은 대학 안에 있든 이게 소문이 상대방한테 들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결국에 그걸로 이제 안 좋게 끝나더라고. 아니면 이제 좋게 해서 하다가 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 그럼 헤어졌으면 남남이잖아. 그리고 이제 전 남친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술자리나 이런 데서 걔 욕을 해. 이미 헤어졌으니까 뭔 상관이야. 근데 그게 결국 돌고 돌아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되게 좁아. 대학이라는 게 되게 커 보이는데 되게 좁아. 또 그런 식이야. 그리고 막 이간질도 생기고 이제 내 친구 중에 어떤 애도 있었냐면 그 과 안에서 여러 명의 여자를 사귄 거야. 걔가 좀 잘생겼었거든? 잘생긴 남자애가 있었어. 내 친구 중에. 그래서 걔가 여러 명의 여자를 사귄 거야. 근데 내가 공대다 보니까 우리 과 안에 여자애들이 몇 명 없어. 여자애들이 몇 명 없어. 근데도 사귄 거야. 그러다가 걔가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고 군대로 도망갔거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사귄 게 그냥 얘랑 사귀다가 얘가 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환승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걔네들끼리 친분이 있었던 거지. 그 여자애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복잡해. 걔가 이제 좀 별로야. 친구로선 괜찮은데 남자로선 되게 별로인 애가 있었어. 무튼 사실 잘생겼으니까 얼굴값 파든 거지 사실 뭐. 그런 건데 그러다가 그 여자애들끼리 서로 이제 얘기가 돼서 바람 핀 걸 알게 된 거지. 바람 펴서 이제 환승한 걸 알게 된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과 안에 전체가 다 퍼져버리면서 군대로 도망갔거든. 갑자기 학기 중간에. 보통 학기 중간에는 안 가니까 방학 때 가지. 학기 중간에 이제 도망갔거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웬만하면 과 안에서 학교 안에서는 만나지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아영이랑 친하게 지내. 알겠지? 대학을 가서 새로운 여자인 친구를 사겨라 이게 아니야. 힘들어. 대학 안에서 새로운 친구 사귀기 힘들어 사실. 대학은 그런 고등학교처럼 반이 나눠져 있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친해진 여자인 친구한테 소개를 받는 게 제일 빨라. 만날 거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보다 그게 제일 빨라. 알겠지 근호야? 알겠지? 아영이 잘 붙잡고 있어. 알겠지? 아영이랑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나중에 아영이 친구를 소개를 받으세요. 알겠죠? 그렇죠? 전 대학 가면 결국 연애를 하게 될 거니까. 아무튼 봅시다. 필수제 1번부터 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마이너스 1, 0, 1에서 0, 1, 2로 화살표를 쏘겠다라고 돼 있죠? 그치?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거 무조건 하나씩은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x로 화살표를 쏜대. 그럼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자.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옮겨서 써볼까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은 그럼 어디로 화살표를 쏘는 거야? 1로 화살표를 쏘겠죠? 맞죠? 0은 어디로 화살표를 쏘는 거야? 0으로 화살표를 쏘겠지? 그 다음에 1은 어디로 화살표를 쏘겠어? 마이너스 1로 화살표를 쏘겠죠?
그치? 근데 y 봐봐. y는 뭐밖에 없어? 0, 1, 2밖에 없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얘는 화살표를 쏜 거야, 안 쏜 거야? 사실상 안 쏜 거예요. 받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냥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니은은 맞을까 틀릴까? 각각 넣어봐. 넣었을 때 하나씩 쏘니? 하나씩 쏴. 맞죠? 얘는 x가 x제곱 플러스 1로 화살표를 쏜대.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으로 쏘고? 2로 쏘고 1 넣으면 다시 0 넣으면 1로 쏘고 1 넣으면 2로 쏜다. 돼? 안 돼? 되죠? 다 있죠? 1과 2는 여기 다 있죠? 똑같은 걸로 쏴도 상관없다고. 똑같은 걸로 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고 얘는 1 넣으면 뭐로 쏴? 3으로 쏘니까 안 되는 거죠. 3 없잖아 지금 y에. 마지막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0 0 넣으면 1 1 넣으면 2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얘도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나머지들도 그렇게 집어넣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수예제 이번에 함수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함수값에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과 같다. f3-f 루트 3-1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3 여기 나와 있는 루트 3-1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x값들이죠. x값들 맞죠? x값들이야. 그럼 x값인 3과 루트 3-1을 함수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함수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집어넣을 건데 여기 지금 x는 무리수다. 다시 x는 유리수다. x는 무리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 뒤에 괄호 쓰고 여기 적혀 있는 애들을 우리는 정의역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 조건에 맞는 애들만 넣겠다는 거야. 알겠죠? 뭔 소리냐? f3 즉 3이라는 애를 f라는 함수에다 집어넣겠다. 그러면 3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죠. 유리수죠? 그럼 유리수니까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 소리야. 그럼 3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어? F3은 1이 나오겠죠. 3 집어넣어보면.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3-1은 무리수예요. 무리수니까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러면 F에 루트 3-1은 마이너스 x에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둘을 빼라. 둘을 빼라. 그러면 1, 1이 지워질 거니까 답은 루트 3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치역을 골라라. 치역을 구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치역이라는 말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값과 같은 말이에요. 치역과 함수값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f의 치역은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x의 조건, 정의역의 조건이 한쪽은 홀수다고 한쪽은 짝수다잖아. 맞죠? 그러면 1, 3, 5는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2, 4, 6은 여기다 집어넣겠죠? 맞죠? 그럼 1 넣으면 뭐 나오니? 1 넣으면 1 나오죠? 2 넣으면 여기다 넣어야 돼. 2는 0 나오죠? 3 넣으면 5 나오죠? 4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고 5 넣으면 9 나오고 6 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럼 치역을 구하여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집어넣어서 함수값 찾으시면 끝납니다. 각각의 조건에 맞게 집어넣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질문? 별거 없지?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 필수의 4번 함수 쉽지? 딱 오늘까지만 쉬워. 딱 오늘까지만 쉽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 어려워질 거예요. 보시면 x는
마이너스 1과 1이다. fx는 ax 플러스 b고 gx는 x세제곱 플러스 2x다. f는 g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잘 봐. y는 x라는 애와 다시 fx는 x라는 애가 있고요. gx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이 상태 그대로는 당연히 다른 함수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 정의역 x가 뭐냐면 0과 1이야 라고 정의를 해볼게. 정의역 즉 x값은 0과 1만 있어 이 소리거든. 그럼 0 넣으면 뭐 나와? 0 나오지. 1 넣으면 뭐 나와? 1 나오지.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죠. 그럼 뭐야? 같은 함수예요. 같은 함수예요. 정의역을 정해버리면. 뭔 소린지 이해가? 이게 없으면 당연히 다른 함수야. 당연히 다른 함수야. 그치만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집어넣어보니 다 뭐가 나와? 둘 다 같은 값이 나오지. 그럼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인데 얘와 얘가 같은 함수가 된대. 그 말은 뭐야?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앞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뒤에 거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돼요. 그럼 이 둘이 어떻다? 같으면 된다. 또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a 플러스 b와 1 플러스 2a가 어떻다? 같다. 이게 둘 다 성립을 하는 a, b 값이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너네 함수 문제를 풀다가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정의역, 공역, 치역, 대응관계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공역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지. 언급이 없는 애들은 전부 다 모든 실수야. 언급이 없는 애들은 지금 정의역 언급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얘만 보면 돼. 아, 정의역은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1만 있는 거야 우리한테. 다른 건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 알겠죠? 그 다음 치역. 치역은 뭐야? 치역은 함수값이야. 함수값은 어떻게 구해? 넣어보면 돼. 그럼 그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가 대응관계야.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 따지면 넣어보시면 돼요. 그냥 넣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걸 넣었을 때 같은 게 나오면 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성립하면 둘은 같은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문제 한 문제만 같이 더 봅시다. 봐봐. 491번도 같은 거예요. 491번에 어떤 x라는 집합은 0과 1을 원소로 갖는다. 근데 fx는 제고 gx는 제다. f랑 g가 같다. 뭐다? 같은 걸 넣었을 때 같은 게 나오는 걸 찾아라. 그럼 0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3과 0 집어넣어 보면 b는 같다.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마이너스 3과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b가 어떻다? 같다. 이 두 개 연립하시면 ab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92번 한번 풀어보세요. 492번. 492번 한번 풀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492번 한번 풀어보세요. 언제였어? 어디까지 풀었어? 얼른 풀어 더. 그렇지? 풀고 있는 거지? 또 낙서하는 거 아니지? 준은 얼마나 남았어? 좀 이해 좀 했어 이거?
풀어보셨나요? 이번엔 반대죠. 앞선 문제는 정의역을 줬고 그래서 우린 그 정의역을 집어넣어서 같은지를 보기만 하면 될 텐데 이번엔 반대로 fx와 gx가 있고 그 fx와 gx가 같아지도록 하는 정의역을 구하여라 반대로 돼 있는 거야. 그럼 정의역이 뭔진 모르겠어. 근데 그 정의역에 그냥 내가 알파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그 정의역 안에. 그러면 알파라는 원소가 있다는 건 그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가 같아야겠죠. 같아야 두 함수가 같아지는 거였으니까. 그럼 내가 알파라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가 나올 거고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6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6이 나올 건데 이 두 개가 어때야 된다?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다 넘기면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6알파 제곱에 플러스 11알파에 마이너스 6은 0이다고. 우린 알파 값 구하는 거니까 얘를 인수분해 보시면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 계산하시면 1로 되겠네요.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0. 그러면 여기가 2, 3의 마이너스.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알파는 뭐가 나온다? 1, 2, 3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 집합에 있는 원소는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이어도 된다 이 소린 거야. 맞니? 그럼 내가 정의역이 지금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이라는 집합에 대해서는 두 함수가 같아져 달라져? 같아지는 거야. 맞죠? 그 다음 또 2라는 집합에서도 3이라는 집합에서도 두 함수는 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집합 안에 1, 2가 있어도 되고 1, 3이 있어도 되고 2, 3이 있어도 되겠죠. 맞나요? 뭘로 든 똑같으니까 1, 2, 3 중에 뭐가 있든 간에 마지막으로 뭐까지? 1, 2, 3이 다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답인 거고 보통은 이렇게 다 쓰는 문제보다는 뭐가 나오느냐 1, 2, 3일 수 있다. 이 1, 2, 3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된다. 그럼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다? 2의 세제곱개인데 거기서 1을 빼야 된다. 왜? 공집합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7개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수를 물어보면 지금은 다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정의역이 1이야. 그럼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1 넣었을 때 같아지니까 괜찮아.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2와 3이야. 그럼 뭔 소리야?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3 넣고 했을 때 같아지니까 상관없어. 결론은 둘이 같아지는 값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에 함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 번 그려봤어요. 너네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봤어? 안 그려봤어? 그려봤잖아.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봤죠? 그런데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왜 직선일지는 생각해봤어 혹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왜 직선일까? 또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왜 포물선일까요? 고민해보셨나요 혹시?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1차 함수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모른다라고 가정해볼게. 얘가 직선의 형태인지 뭐의 형태인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초창기에 이 함수를 처음 정의 내릴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서 그렸겠느냐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렸겠느냐 좌표표면상에. 그러면 얘는 함수니까 내가 어떤 x값을 집어넣으면 어떤 y값이 튀어나와. 그럼 x에다 내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3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1,3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은 거야. 또 내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y가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맞죠? 아, x에 0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오네? 그러니까 내가 0,1이라는 점을 찍었던 거야. 마지막으로 내가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y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 다 찍어본 거야. 하나하나 다 찍어본 거예요. 다 찍어봤더니 뭐가 되더라? 아, 걔네들을 다 찍어서 연결해보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1차 함수를 넣어보니까 직선의 형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함수의 그래프인 게 있고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게 있어. 그걸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봐봐, 함수는 어떤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y값이 나오는 걸 함수라고 불러. 또는 대응이라고 불러. 근데 함수의 결정 조건이 뭐였어? 내가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또는 x가 y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몇 개만? 무조건 한 개만 골라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1을 집어넣었어. 근데 y값이 2와 3이 나와. 그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어떤 함수가 1,2를 지난대.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가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2가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그 1,2를 지난 함수가 1,3도 지난대. 그럼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2도 나오고 3도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즉 하나의 x값이 두 개의 y값을 고를 수 없어. 그러면 니은 봐봐. 내가 여기를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x값이 1이라고. 그러면 x가 1일 때의 점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 말은 x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y값이 몇 개 나왔다는 소리야? 2개 나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니은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우린 니은을 뭐라고 불러? 원이라고 부르죠. 정확히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해가? 얘도 볼게요. 내가 여기를 x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랬더니 점이 몇 개가 생기고 2개가 생기고 그 말은 아, 내가 저 함수에다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결론. 얘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어떤 그래프가 함수인지 뭐야, 안에 있었네? 어떤 그래프가 뭐야? 어떤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무슨 선을 그려보면 된다? 세로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세로선을 그렸는데 두 점에서 만나. 또는 세로선을 그렸는데 안 만나. 여기 세로선 그리면 안 만나죠? 안 만나.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야. 그럼 뒤에 가봐. 전에 지민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프가 이상하게 생겼다. 근우였니? 이 그래프가 뒤에 보니까 그래프가 이상하더라. 함수가 이상하더라. 좀 괴상한 모양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럼 얘는 리을이라는 애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야, 근호야? 방금 함수인지 아닌지 뭐로 따진다? 세로선을 그려서 따진다 그랬잖아. 내가 여기다 세로선을 그려볼게. 몇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 그러면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고른 거야? 내가 여기다 그려볼게. 몇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 내가 여기다 그리면 한 개에서 만나. 왜? 여기가 뚫려있고 여기 막혀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로선을 어디든 그리든 다 몇 개씩 만나? 다 하나씩만 만나. 그러니까 얘는 함수야. 맞나요? 그러면 니은은 함수일까, 아닐까? 니은은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야. 왜? 내가 여기다가 세로선을 그리면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으니까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야. 그럼 기억은? 아니야. 디귿은? 맞아. 그렇게 보는 거라고. 알겠죠?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뭐를 따져보겠다? 세로선을 그려서 하나씩 만나는지 보면 된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한 번만 더 합시다. 498번 498번에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건 뭘까? 몇 번? 4번.
그럼 저게 무슨 그래프일까? 이게 무슨 그래프일까요? 우빈이 기하 선택했니 안 했니? 했어? 너도 했지? 지민은? 했어? 그럼 너네는 내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얘는 쌍곡선이라는 애입니다. 쌍곡선. 재밌겠죠, 기하. 기하 재밌겠죠? 쌍곡선이라는 애요. 쌍곡선이라는 애. 1단원에 나옵니다. 1단원에. 기하 1단원에. 근데 기하는 아마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어렵게 안 나올 거고, 이제 뭐 내년 가봐야 알겠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수행평가 위주로만 했어요. 수행평가 위주로만. 그래서 이제 기하를 원하면 수업은 해주겠지만 아마 방학 때만 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일단은.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쟤를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렸냐면, 뭐 걔가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큰지 나는지 막 나눠서 풀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김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니까. 뭔 소리냐? 봐봐. 우리 y는 절대값 x-2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얘는 둘로 나뉜다고. 둘로 나뉜다고. 뭐를 기준으로 나뉘는 거야? x가 뭐보다 클 때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뉘게 되겠지. 맞죠? 그럼 x가 2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고? x-2가 되는 거고, x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다. 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보시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데 2를 기준으로 나뉜다. 그럼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생겼다?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내려오는 애고, 2보다 클 땐 뭐다? 기울기가 1이니까 올라가는 애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경우를 다 나눠서 푸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으로 어떤 함수에 fx라는 함수에 그 함수 전체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씌울 거야.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축 대칭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무작정 x축 대칭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내가 여기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야. 너네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무슨 수로 바뀌어? 항상 양수로 바뀌죠. 맞죠? 얘네들은 양수야, 음수야,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얘네들? 양수야,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네들 함수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근데 얘네들은 함수값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얘네들이 뭐로 바뀌어야 돼? 양수로 바뀌어야 돼. 그 방법이 뭐다? x축 대칭을 해서 접어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생겨요. 한 번 더 해볼게. 얘가, y는 절대값 x-2라는 애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x-2라는 애는,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x-2라는 애는 이렇게 생긴 애야. 여기가 2고. 맞지? 그럼 얘네들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y값 보는 거야, y값. 얘네들은 양수야. 그치만 얘네들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 음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리면 절대값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지? 이제 우리는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는 과정에서 절대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밑에 있는 거, 음수 쪽에 있는 걸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해. f에 x에만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fx는, 다시 y는 절대값 x-2가 아니라 절대값 x-2 이렇게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해서 나누세요. 알겠죠?
그렇죠? 얘네들은 어차피 많이 안 나오니까 쟤는 그냥 보시고, 쟤는 우리가 원래대로 보던 대로 보시고, 저런 식으로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뭐다? 음수 쪽을 x축에 대하여 꺾어 올리면 된다 까지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서 계속 등장하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안 보셔도 된다고요. 알겠죠? 얘는 안 보셔도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기 전에 몇 문제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몇 문제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501번 같이 봅시다. 50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f의 a 플러스 b는 fa 더하기 fb 더하기 4다 그랬을 때 f4 더하기 f 마이너스 4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함수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f4와 f 마이너스 4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 내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수학에서 임의의 라는 건, 수학에서 임의의 실수라는 건 모든 실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소리냐? 내가 여기다가 A에다가 뭘 집어넣든 B에다가 뭘 집어넣든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이 식은 무슨 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식은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괜찮나요? 그런데 그 항등식이 나왔다. 근데 그 항등식에 F4와 F-4가 뭐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응? 얘들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F4 어떻게 구하면 될까? F4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야.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F4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4를 넣어보는 거야. 4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A에다가 한번 4를 넣어볼게. 그럼 F의 4 플러스 B는 F4 플러스 F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B에다가 뭐 집어넣을래? 마이너스 4 집어넣어볼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4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4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뭐가 돼? F0은 F4 더하기 F-4 더하기 4 이렇게 되네? 근데 우리 이거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예? 맞죠? 맞죠? 그러면 F0만 구하면 되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F0 어떻게 구할까요? F0 얘네 구하려면 F0만 하면 돼. F0 어떻게 구할까? 0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0 넣어. 이번에는 A, B에다가 0 다 넣어볼게. 0 다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4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F0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4라고요. 그럼 넘기면 답은? 마이너스 8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걸 넣어보는 거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안 될 때도 있어. 안 될 때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도 있어요. 뭐냐면 F4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에는 4를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런 식으로 풀렸어. 4와 마이너스 4를 넣어서 풀렸어. 근데 저 관계식이 뭐냐에 따라서는 안 풀릴 수도 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얘를 어떻게 하면 4로 만들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각각을 4를 넣어봤는데 안 돼. 그러면 반대로는 어떻게 한다? A 플러스 B가 4가 되는 건 없을까? 그럼 이번에 A 플러스 B에 뭐 넣어볼래? 2 넣어볼까요? 둘 다? 2 넣으면 4 되니까? 그럼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죠? F4는 F2 더하기 F2 더하기 4네.
그럼 이제 F4를 구하기 위해서 뭘 알면 돼? F2가 뭔지 알면 되지. 그럼 이번엔 또 뭐 하는 거야? 얘가 2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제가 2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이번에는 1, 1 한번 넣어볼까요? 1, 1? 1, 1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저기다 1, 1 넣어보면 F2는 F1 더하기 F1 더하기 4겠네? 맞죠? 그럼 이제 F2를 구하기 위해서 F1만 알면 되네? 맞죠? 그럼 F1은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막히지? 계속 똑같은 걸 넣어봤는데 F1을 구하는 과정에서 막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에서 너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관계식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다른 거 넣어보기 전에 뭐부터 넣어보는 게 먼저 좋냐면 0, 0을 넣어보는 게 좋아요. 그럼 F0이 나오거든. 0은 내가 뭘 집어넣든 항상 0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여기다 0, 0, 0, 0 우리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얘를 구하고 가라는 거야. 그럼 F0이 마이너스 4야. 그럼 F1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저기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대략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기에다가 지금 같은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알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뭐야? 직접 넣어보는 거야. 그 값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라고 하면 뭘 집어넣어 본다? 이번에는 얘가 4가 되는 거, 또는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넣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첫 번째고, 아마 요 유형은 센에도 있을 거예요. 센에도 있을 거고, 센에 이런 유형 여러 개 있을 거야. 그럼 그 여러 개의 유형 중에서 그냥 대입하는 게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4가 되는 거 또는 2가 되는 걸 찾아서 대입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문제마다 다를 거니까. 문제마다 다를 거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503번이 있는데 503번 같이 봅시다. 503번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F2025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F2025를 구해봐라. 너네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F라는 함수에다가 2025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다 내가 2025 집어넣을 수 있어? 여기 아까 뒤에 있던 얘는 뭐라 그랬어? 얘를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정의역의 조건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조건이 뭐야? 1에서 4 사이다야. 그럼 2025는 1에서 4 사이에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럼 내가 요 x값에다가 2025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F2025를 어떻게 구할 거냐? F2025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지금부터 볼 건데, 보시면 얘는 가조건에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의 4x는 4의 fx죠. 그럼 내가 요 x 값에다가 4분의 2025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될까? 좌변은 f2025가 되겠죠. 는 뭐가 될까? 4 곱하기 f의 4분의 2025가 되겠죠. 맞나요? 왜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내가 왜 저 x에다가 4분의 2025를 집어넣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얘야. fx는 얘야. 근데 그 fx의 x값,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야? 1부터 4까지만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넣고 싶은 건 뭐야? 2025죠. 너무 터무니없이 커요. 1과 4에 비하면. 맞지? 그러니까 그 x값을 줄여나가야 돼. 2025를 줄여나가야 돼. 그 방법이 뭐야? 내가 저기 x값에다가 4분의 2025를 넣어보니 f2025는 4 곱하기 f의 4분의 2025로 줄어들더라. 그럼 얘도 몇이야? 대략 500 몇이야? 맞죠? 아직 커. 우린 1부터 4까지로 줄여야 되거든. 아직 커. 그러니까 또 뭐 넣어? 이번에 두 번째 뭐 넣어? 16분의 2025를 넣는 거야. 그럼 뭐가 돼? f에 4x니까 4분의 2025는 4 곱하기 f에 16분의 2025구나. 그럼 얘는 뭐가 될까? 4분의 2025가 얘니까 얘는 뭐가 돼? 16 곱하기 f에 16분의
2025구나. 근데 얘도 몇이야? 대략 100 몇이야. 아직 커. 그럼 또 뭐야? 이번엔 64분의 2025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줄여가는 거야, x값을. 그럼 이번에는 64분의 2025를 집어넣으면 f에 16분의 2025는 4의 f에 64분의 2025겠구나. 그럼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64의 f에 64분의 2025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아직 커. 그러니까 계속 가야 돼. 근데 규칙이 뭐야? 여기 4, 4, 16, 16, 64, 64. 뭐야? 4의 거듭제곱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 여기다 또 4 곱하면 256에 F에 256분의 2025가 되는 거고요. 아직도 커. 아직도 커. 그럼 그 다음 4 곱해. 그 다음 4 곱하면 뭐가 돼? 1024 곱하기 F에 1024분의 2025가 돼. 얘가 대략 1점 얼마죠? 1점 얼마죠? 그럼 이제 얘를 넣을 수 있는 거야, 저기다가. 자,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얘를. 1024분의 2025를 집어넣으면 절대값 3-1024분의 2025에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얘가 1024분의 3072고 거기서 2025를 빼면 1050, 4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거기다가 1을 빼면 얘는 1024분의 뭐가 되겠어? 1 빼면 23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뭘 곱하면 된다고? 1024를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서 얘는 뭐가 될 것이다? 23이 될 것이다.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나와 있다. 근데 그 정의역이 우리가 넣고자 하는 숫자보다 터무니없이 작아. 그러면 우리는 그 넣고 싶어 하는 그 숫자 x값을 줄여나가야 돼. 그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거고 그 관계식에 뭐를 집어넣었을 때 점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지를 쭉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힘드니?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정신 좀 차려봐. 오늘 왜 그래? 너네 안 그러잖아 원래. 오늘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해? 봅시다. 내가 딴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 그누야 오늘은 마이쮸 안 사왔니? 어? 갖고 왔어? 난 딴 얘기를 안 해줘서 너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딴 얘기 좀 해줘, 지민아? 수업할까, 그냥? 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너무 뭐가 많다고? 왜? 오늘 뭐가 많아? 아, 진짜? 오늘 낮에 뭐 했는데? 국어랑 과학? 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학도 학원 다니니? 학원은 안 다녀? 그냥 혼자 해? 혼자 해도 1학기 때 잘했어? 어느 정도는 괜찮게 했어? 그렇구나. 국어도 학원 다녀? 안 다녀? 혼자 해, 국어는? 다녀? 안 다녀? 혼자 해, 그럼? 영어는? 이 4층? 영어 방학이라며, 이번 주. 내일부터?
좋겠다. 우리도 좀 하자고 원장님한테 따져봐. 왜 밑에만 해? 우리도 좀 같이 하자 그래. 어? 그럼 언제 셔? 금토일? 내일부터면 금요일부터야? 오늘부터 했을 거예요. 아 오늘부터 했어? 목금? 토? 토일 아 토일은 원래 안 해? 아 목금토가 방학이라고? 그럼 일요일은 있단 소리네? 원래 일요일 아 원래 일요일은 없어? 아 그래서 일요일은 원래 없고 목금토일 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수업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거구나. 아무튼 볼까요? 여러 가지 함수 봅시다. 힘들어? 내일 해 그냥? 아니 뭐냐 토요일에 해? 그만해 이제? 우린이 왜 그래? 오늘 낮에 뭐 했어? 그래요. 파자마? 잠을 못 잤어요. 아 친구들이랑 놀느라? 뭐 했어? 어제 저녁부터 놀았어? 그러면 어디서 했어? 친구 집에서? 저희 집에서 너네 집에서? 부모님은? 여행 갔어요. 아 부모님 여행 가셔가지고 그냥 친구들 불러가지고 놀았구나? 그럼 당연히 졸릴만 하지. 근데 너네 요즘 친구들 부르면 뭐 해? 집에서? 그냥 이렇게 게임하다가 응. 얘기하고 응. 그런 거야? 시켜 먹고? 그럼 게임은 컴퓨터 게임 해? 돌아가는 아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뭔 게임 하는데? 발로란트. 발로란트? 지민이 너는? 게임해? 뭐 하는데? 컴퓨터 게임 안 하는데 아 컴퓨터 게임 하나? 핸드폰 게임? 아 형님 혹시 하니? 게임? 안 하지? 근호도 왜 근호 뭐 알고 있는 눈치인데? 아니야? 했었어? 근호는? 너도 핸드폰 게임 많이 하지? 컴퓨터 게임 안 하고 그치? 그 예전 컴퓨터 산지 1년밖에 안 돼서 응. 핸드폰 게임 많이 했어요. 아 요즘은 그럼 안 하니? 컴퓨터 사고 나서는? 안 해?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하는 핸드폰 게임. 나는 그 스마트폰이 내가 중학생 때 나왔어. 처음으로 중학생 때 갤럭시 원이 처음 나왔어. 그때는 갤럭시 원이 아니야. 그냥 갤럭시 S로 처음 나왔어. 갤럭시 S로. 갤럭시 S라는 게 그때 처음 나왔어. 내가 중학생 때 중1 때인가? 그러니까 그때 처음 나오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핸드폰을 사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플들이 다 있잖아. 그게 다 똑같잖아.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뭐든 간에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땐 그런 게 없었어.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갤럭시 S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일반 핸드폰보단 당연히 비쌌겠지. 당연히 비싼데 이제 우리 아빠가 갤럭시 S 이걸 산 거야.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폴더폰. 내가 갖고 있던 건 폴더폰이었어. 그래서 폴더폰으로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진짜 그 폴더폰이 여기 요 칸 보이니? 칠판에 이 칸 보여? 이 칸 두 칸만한 화면이야. 진짜 화면이 요만해. 요만한 화면으로 핸드폰 게임한다 생각해봐. 진짜 그 게임 캐릭터가 진짜 개미만해. 근데 그거를 재밌다고 한다? 내가 그때 뭘 했냐면 그때 폴더폰으로 그 컴투스 알아 너네? 핸드폰 게임 그 제작 그건데 컴투스 프로야구라고 야구 게임이 있었어. 근데 요만한 캐릭터 가지고 그냥 야구 게임 하는 거야. 그걸 했었어. 내가 이전에 핸드폰으로. 그걸 하다가 이제 아빠 핸드폰이 나왔잖아. 근데 그 아빠 핸드폰 그때 나왔던 갤럭시 S도 얘보다 커.
한 요만했나? 뭐랬나? 이것보단 하여튼 이만했어.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려고 했어. 게임을 하려고 딱 핸드폰을 딱 켰어. 근데 게임이 없는 거야. 왜냐면 핸드폰이 새로 나왔잖아.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게임이 없는 거야, 아예. 새로 나왔, 안드로이드라는 것 자체가 새로 나온 거야. 이때.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체계에 맞는 핸드폰 게임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리고 이때는 너네 요즘 핸드폰에 사전 없잖아. 뭐 다운받으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전 안 깔려있지. 이때는 기본 어플로 사전이 있었어. 왜냐면 이때 이 시절에 어떤 시절이냐면 요즘은 막 번역 되게 잘 되잖아. 근데 구글 번역기에다 한글을 치잖아? 그럼 한글 발음대로 영어가 나와. 실제 영어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번역기 수준이 딱 그 정도였어. 그리고 넘기는 사전, 종이 사전 들고 다니고. 종이 사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전자사전이라고 해서 닌텐도 크기만한 거. 너네 닌텐도 스위치 말고 예전 닌텐도 알지? 뭔지 알아? 이거 여는 거? 예전 닌텐도만한 그 전자사전이라는 게 있었어. 그거 들고 다녔어, 실제로. 그러니까 핸드폰에 사전이라는 어플이 있는 것 자체가 혁명이었어. 전자사전을 안 들고 다녀도 된다. 종이사전을 안 들고 다녀도 된다 해가지고 혁명이었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인터넷이 돼, 핸드폰으로. 예전 너네 내 기억에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TV 프로가 무한도전이거든? 근데 무한도전 되게 오래 했잖아. 근데 무한도전 경주 특집이 있어. 무한도전 경주 특집. 실제 그 경주. 그러니까 첨성대 있고 거기 경주 특집이 있어. 나중에 이제 집 가서 시간 되면 한번 유튜브에다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딱 그때가 내가 초등학생 때야. 경주 특집 할 때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 공중전화 나오고, 그다음 요즘은 길 찾을 때 핸드폰으로 네이버 지도든 뭐든 키잖아. 그땐 그런 게 없어. 왜냐면 핸드폰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인터넷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슈퍼 들어가. 그냥 길 가다가 주변에 있는 슈퍼를 들어가. 그때는 이제 이런 편의점도 많이 없었어. 슈퍼야, 슈퍼. 슈퍼를 들어가. 그러면 슈퍼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어. 그걸로 슈퍼 아줌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인터넷 검색 좀 잠깐 하겠다고. 그런 시절이야.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가 처음 생겼거든? 그때는 팅이라는 게 있었어. 팅이 뭐냐면 너네 요즘은 그 핸드폰 그 인터넷 몇 메가 뭐 몇 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런 식인 거야. 근데 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전화랑 문자가 요즘은 다 무제한이지. 그때는 팅으로 이 전화랑 문자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화 몇 초당 팅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15,000원짜리야 팅이. 그러면 그 15,000원만큼의 전화를 다 쓰면 전화를 못해. 문자도 마찬가지야. 문자를 못해. 그러니까 그걸 다 쓰면 핸드폰이 무용지물이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돼. 그러면 또 슈퍼 들어가. 슈퍼 들어가. 길 가다 아무 슈퍼나 들어가. 하고 전화 좀 잠깐 쓰면 안 되냐고 아줌마한테 얘기하면 이제 어린애들이 오면 다 시켜주셨어. 그래갖고 이제 슈퍼 전화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 이제 경주 특집 아직도 기억나. 이거 한번 봐보세요. 시간 될 때. 그때가 딱 그 스마트폰 나오기, 너네는 아직 상상할 수조차 없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한국 사회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기서 막 그런 장면 다 나와. 편의점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하고, 편의점에 슈퍼마켓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전화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길 찾고, 그리고 그 길 찾는 거 보면서 그 지도 보면서 약도 그리고. 근데 그래서 내가 처음 초등학교 갈 때 엄마 아빠가 약도 그려줬어. 이 길 따라가라고. 약도 그려줬어. 그걸 보고 따라가고. 실제로 그랬어. 공중전화 전화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요즘 핸드폰이 다 당연한데, 스마트폰이 다 당연한데
스마트폰 나오기 전 한국이 궁금하면 저 무한도전 경주 특집 한번 검색해서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은 알 수 있어. 아무튼 봅시다. 이 잠 좀 깼죠? 다른 얘기하니까. 아무튼 봅시다. 설명만 할게. 여러 가지 함수 설명만 할게요. 보시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수함수와 항등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설명만 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1대1 함수. 그 다음 나오는 게 1대1 대응. 그 다음 나오는 게 두 번째가 1대1 대응. 그 다음 세 번째가 상수함수. 그 다음 네 번째가 항등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1대1 함수부터 볼게요.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는 뭘까라는 건데 봐봐. 아까 얘기했던 거야. 1, 2, 3이 1, 2, 3으로 화살표를 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1은 무조건 하나 골라야 돼. 2는 무조건 하나 골라야 되고 3은 무조건 하나 골라야 돼. 맞죠? 그런데 1이 2를 고르고 2가 2를 고르고 3이 2를 고를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렇게 고르면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그럼 돼 안 돼? 1대1 함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무조건 뭐야? 하나씩 연결되는 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1대1 함수.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걸 정의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마 책에도 적혀 있을 텐데 x1과 x2가 다르면, 이면 명제예요, 명제.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써요. 이게 뭔 소리야? 쉽게 말하면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는 소리야. 만약에 다른 두 x값이 있는데 그 다른 두 x값이 하나의 y값을 골라. 그럼 1대1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1대1이란 말은 다른 두 x값은 다른 두 y값을 골라야 돼.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거 우리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도대체 뭔 소릴까? 1대1 함수는 알겠어. 그냥 1대1로 연결되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개팅 가서 중복이 안 되면 돼. 소개팅 중간에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서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야. 누가 누구하고 작전을 짜는 거야. 그래서 안 겹치게 딱딱딱 연결이 됐어. 그럼 뭐야? 그게 1대1이야. 그럼 도대체 1대1 함수는 뭐고 1대1 대응은 뭘까요? 뭔 차이냐면 함수는 남는 y값, 선택받지 못하는 y값이 있어도 돼, 안 돼? 아까 y값을 전체를 뭐라 그랬고? 공역이라 그랬고요. 선택을 받은 애들은 뭐라 그랬어? 함수값 또는 치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라고? 맞죠? 그럼 다시 1대1 함수라는 건 선택을 못 받는 y값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1대1로 연결만 되면 된다. 즉 다른 x값이 다른 y값을 골라야 된다. x값끼리 선택하는 y값이 겹치면 안 된다. 근데 선택받지 못하는 y값은 있을 수도 있다. 왜? 함수기 때문에. 그치만 1대1 대응이야. 이 4라는 애는 대응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대응 관계가 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1대1이야, 아니야? 아닌 거잖아. 그거야, 그 차이야. 함수는 남는 y값이 있을 수도 있어. 그냥 연결된 애들끼리만 1대1이면 돼. 그치만 1대1 대응은 모든 y값이, 즉 남는 y값이 있으면 돼, 안 돼? 얘네가 있으면, 이런 애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잘 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1, 2, 3에서 1, 2, 3, 4로 화살표를 이렇게 쐈어. 얘는 그럼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아니야. 두 번째 1, 2, 3에서 1, 2, 3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쐈어. 그럼 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 맞아. 남는 y값이 없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사실상 1대1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예요. 1대1 함수 중에서 일부분이 1대1 대응인 거야.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표현해요. 공역은 무슨 값을 뜻해? y값 전체를 뜻해. 공역은. 치역은 뭐를 뜻해? 그 중에 선택받은 애들을 뜻해. 여기서 공역은 2, 1, 2, 3, 4야. 치역은 2, 3, 4야. 여기서 공역은 뭐야? 1, 2, 3이야. 치역도 1, 2, 3이야. 즉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애들을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어떨 수밖에 없냐면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정의역 몇 개야? 3개야. 공역 몇 개야? 4개야. 그럼 하나씩 고르면 한 개가 남을 수밖에 없지. 얘는 정의역 3개고 공역 3개지. 그럼 하나씩 고르면 남는 애가 있을 수 없어요. 1대1로 연결이 되면. 맞니? 맞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를 볼게. 아니다.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얘네들 설명만 하고 끝낼게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뭐냐면 소개팅을 나갔어. 근데 한 명이 너무 독보적이야. 근호랑 시간 없으니까 2명만 할게. 지민이가 나갔어. 근데 2명이 온 거야. 근데 한 명은 안유진이고 한 명은 너네 그냥 같은 반에 있는 여자애 한 명이 나온 거야. 그럼 너 누구 뽑을 거야? 너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애가 나왔어. 그럼 누구 뽑아? 근호는? 그쵸. 이런 거야. 상수함수는 1, 2, 3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쏠 건데 하나로 몰린 거야. 그러니까 뭐야? 상수라는 건 뭐야? 변하지 않는 숫자를 상수라고 불러. 근데 함수가 상수래. 뭐야? 뭘 집어넣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뭘 집어넣든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뭐로 배웠냐면 요런 애로 배웠어. 여기 x에다 1 넣으면 뭐야? 여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0x가 있다. x에다 1 넣으면 뭐야? 1이야. 2 넣어도 1이야. 3 넣어도 1이야. 뭘 집어넣든 1이야. 해서 y는 1로 고정이다라고 배웠지. 이걸 우린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수함수. 마지막입니다. 항등함수는 무엇이냐? 지민이가 미안해 지민아 미리 미안해? 소개팅에 갔는데 가보니까 지민이만 따돌리고 다른 데서 모인 거야.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 혼자밖에 없어. 근데 마침 앞에 거울이 있네? 거울 보고 찍는 거야 자기 자신을. 외롭겠죠. 항등함수는 그거예요. 뭐냐? 무조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1, 2, 3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쏩니다. 근데 무조건 자기 자신만 고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야? y는 x라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즉 항등함수는 뭐겠어? 정의역과 공역이 같을 수밖에 없어. 정의역과 공역이 같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조건 고를 수밖에 없어. 됐나요? 그거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그래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책에 있는 설명들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항등함수도 다 설명을 했고 상수함수도 다 설명을 했고요.
자,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뭐 여기 나오는 거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당연하겠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 고르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거울 봤는데 내가 2명이야. 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항등함수는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상수함수는 전부 다 하나로 몰리는 걸 뜻한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